위자료 한 푼 없이 낡은 옷가방 하나 들고 나가라고요? 당신 전 재산 방금 제가 싹 다 압류 걸어놨는데요. 아, 당신 그 소중한 내연녀도 방금 도망가던데 어쩌죠? 평생을 자기 그림자처럼 식모처럼 부려먹더니 뻔뻔하게 젊은 여자를 집구석에 들이며 제게 던진 이혼 서류. 하지만 지금 제 발밑에서 콧물까지 흘리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는 건 다름 아닌 제 오만한 남편입니다. 40년 묵은 제 반격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줄은 그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매일 들여다보던 그 낡고 촌스러운 원희일지가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제 이름은 오말순, 올해 68입니다. 제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아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고위 임원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밖에서 남들이 보기엔 제가 대기업 사모님 소리 들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하며 사는 줄 알았겠지만 제 40년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자 숨막히는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뼛속까지 권위적이고 오만한 인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벗어놓은 양말 한 짝 제 손으로 치우는 법이 없었고 밥상이 조금만 식어 있어도 밥그릇을 벽에 집어 던지는 폭군이었죠. 내가 집구석에서 밥 축내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 숨소리도 내지 말고 납작 엎드려 살아야지. 이게 남편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온다는 유세 하나로 저는 시부모님의 긴 병수발부터 시작해 남편의 온갖 까탈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모욕적인 폭언 속에서도 제가 목을 매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텃밭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흙내난다며 격떨어진다며 질색했지만 저는 그 작은 땅에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가꾸며 제 멍든 속을 달랬습니다. 무언가를 정성껏 기르고 수확하는 그 시간만이 제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위로였죠. 그러다 남편이 70을 넘기고 회사의 고문 자리에서도 완전히 물러나게 되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다 늙었으니 밖으로 놔두는 것도 멈추고 사람답게 늙어가려나 내심 기대했지만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그 알량한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떵떵거리며 매일 골프장과 최고급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남편이 새빨간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짙은 화장의 명품으로 휘감은 한눈에 봐도 50살은 갓 넘어 보이는 아주 젊고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흙 묻은 장갑을 끼고 서 있는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당당하게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득해졌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제 속을 썩였어도 대놓고 상간녀를 제 안방까지 끌고 들어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떨리는 걸음으로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따져 묻자 여자는 픽 비웃으며 제 화장대에 놓인 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었고 남편은 서랍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을 향해 훅 집어 던졌습니다. 바스락 소리와 함께 흩어진 종이 뭉치. 그것은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도장 찍어. 넌 평생 내 돈으로 밥만 처먹은 식충이니까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헛꿈은 꾸지도 말고 내일 당장 내 낡은 짐 다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제가 너무 기가 막혀 숨을 헐떡이자 남편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40년을 당신 수발 들고 당신 부모 병동 다 치워준 나한테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라고요? 시끄러워. 내가 피땀 흘려번 내 재산을 왜 너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한테 떼어줘? 평생 돈 버는 재주 하나 없이 흙장난이나 하던 주제에. 아, 넌 나갈 때 저기 텃밭에 내가 심은 팥뿌리나 다 뽑아가라.
촌스럽게 흙이나 만지는 꼴, 이참에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하네.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한술 더 떴습니다. 아줌마 눈치껏 비켜주세요. 오빠가 그동안 아줌마 불쌍해서 이 좋은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준 거라잖아요. 늙었으면 짐 되지 말고 알아서 꺼져주셔야죠.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이혼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엉엉 울고불고 바닥에 엎드려 매달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제 안에서 슬픔이나 절망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며 깨어났습니다. 그래요. 짐 싸서 나갈게요. 제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하자 남편과 여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향한 곳은 남편이 그토록 격 떨어진다고 비웃고 짓밟았던 마당의 텃밭이었습니다. 텃밭 한 구석, 녹슨 농기구들을 모아둔 허름한 나무 상자 안쪽에는 두꺼운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원예 일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배추에 물 준 날짜나 벌레 잡은 약품 이름을 적어둔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공책에 불과했습니다. 남편도 가끔 제가 이 노트를 보는 걸 알았지만 늙은이가 할 짓이 없으니 파 심은 날짜나 적고 앉았다며 코웃음을 쳤었죠. 하지만 그 노트를 펼치자 흙 묻은 겉표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하청업체에서 빼돌린 불법 비자금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차명 계좌번호, 그리고 뇌물수수 날짜와 장소까지. 제가 40년 동안 남편의 서재를 치우고 전화 통화를 엿들으며 완벽한 식물 이름과 비료 코드로 암호화하여 기록해둔 그 인간의 추악한 범죄 장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날 쓸모없는 식충이라고 쫓아내겠다고. 좋아. 내가 벌레 취급하던 그 식충이가 내 오만한 인생을 어떻게 갉아먹고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원예일지를 가슴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서늘한 밤바람이 제 백발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편의 화려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완벽한 수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말로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젊은 내연녀는 안방 문턱에 기대어 제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아줌마 갈 데 없으면 서울역이라도 가보든가요. 오빠가 준 차비 10,000원짜리 몇 장은 있죠?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쯧쯧,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진작에 납작 엎드려 살았어야지. 길바닥에 나 앉아도 절대 내 집엔 다시 기어들어올 생각 마라.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등지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웃어둬라. 그 가벼운 웃음이 피눈물로 바뀌기까지 딱 일주일 줄 테니까. 제가 향한 곳은 남편이 코웃음을 치던 동네 원예 동호회 모임 장소, 강남의 한 최고급 프라이빗 찻집이었습니다. 종업원의 깍듯한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가자 우아하게 다과를 즐기던 2명의 여인이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 반겨주었습니다.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그 진상 영감이 또 속 썩였어? 의들은 남편이 할 일 없는 동네 할망구들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제 텃밭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과 달리 이들의 정체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사들의 사모님들이었죠. 최 여사는 전직 검찰총장을 지내고 현재 대형 로펌 대표로 있는 분의 아내였고, 이 여사는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냐고요? 5년 전 제가 정성껏 가꾼 유기농 토마토와 쌈채소를 동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둘러싸여 늘 가식적인 인간관계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손수 기른 채소를 건네며 따뜻하게 챙겨주던 제 진심이 통했던 겁니다. 남편은 흙 묻은 채소나 나눠준다며 저를 천박하다고 욕했지만 그 흙 묻은 채소가
제 인생에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동아줄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얘들아, 나 어제 쫓겨났다. 그 인간이 젊은 내연녀를 내 안방에 들이면서 위자료 포기 각서를 던지더구나. 제 담담한 말에 최 여사가 들고 있던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그 미친 영감이 기어이 노망이 났구나. 위자료는? 설마 진짜로 맨몸으로 쫓아낸 건 아니지? 응. 위자료 한 푼 줄 수 없다더라. 내가 평생지 돈으로 밥만 축낸 식충이라서. 그 말에 이 여사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을 봤나? 언니 걱정하지 마. 내 남편 세무조사국 애들 풀어서 그 집구석 먼지 한 톨까지 털어버릴 테니까. 그 영감탱이 임원 시절에 뒤로 해먹은 돈 많은 거 내가 다 아는데 감히 언니를 건드려.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서 두꺼운 가죽 표지의 원예 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고스럽게 먼지 털 필요 없어. 여기 내가 40년 동안 그 인간이 싼 똥 치우면서 낱낱이 기록해둔 장부가 있거든.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흙 묻은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식물 이름과 비료 종류,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언니, 이건 그냥 언니가 매일 쓰던 텃밭 일지 아니야?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지의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벌레 약 500ml 살포는 5년 전 그 인간이 하청업체 김 사장에게서 뒷돈 5억을 받아 차명 계좌에 넣은 날이야. 그리고 토마토 영양제 3번 창고 보관은 스위스에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의 세 번째 비밀 계좌번호고.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일지를 넘기는 두 사람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흘린 말들, 안방 서재 휴지통에 버려진 파쇄된 서류 조각들을 모아 40년간 철저하게 퍼즐을 맞춰 기록해둔 범죄의 역사가 바로 이 낡은 원의 일지였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무식한 촌부라 무시하며 제 텃밭 취미를 콧방귀 낀 것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패착이었습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한 최 여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 이건 그냥 단순한 이혼 소송용이 아니야. 이 장부 하나면 그 영감탱이 전 재산 압류는 물론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도 있는 엄청난 핵폭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평생 무능한 식충이로 살지 않았다는 걸 그 인간 피눈물로 똑똑히 증명해주고 싶거든. 이 여사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국세청 특별조사팀부터 붙일게. 최 여사는 로펌 에이스들 싹 다 소집해. 이 쓰레기 같은 영감탱이 아주 뼛속까지 탈탈 털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자고. 그날 오후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회계 전문가들이 재원의 일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로 적힌 비자금 내역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 완벽한 증거로 번역되고 남편이 은닉한 재산들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자금 추적이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었죠. 같은 시각 남편은 제가 맨몸으로 쫓겨나 여관방이라도 전전하며 궁상맞게 울고 있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의 알량한 인맥을 들먹이며 내연녀와 함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의 작은 땅마저 몰래 팔아치워 내연녀에게 명품백을 사줄 궁리나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완벽하게 헛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텃밭의 진짜 수확물이 잡초 같은 그의 오만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제 반격의 칼날은 남편의 가장 치명적인 숨통을 향해 완벽하게 겨눠졌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과 젊은 내연녀는 제가 40년 동안 피땀으로 쓸고 닦았던 저택에서 화려한 홈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시절 남편에게 알랑방귀를 뀌던 졸부 몇 명을 불러 모아놓고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죠.
아유, 그 식충이 같은 마누라 하나 내쫓았더니 집안 공기부터가 다르다니까. 진작에 버렸어야 할 헌신짝이었어. 남편이 호탕하게 웃어젖히자 내연녀는 제가 쓰던 안방 화장대에서 찾아낸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맞아, 오빠. 촌스러운 아줌마 냄새가 싹 빠져서 살 것 같아. 내일은 그 여자가 쓰던 텃밭 싹 다 갈아엎고 우리 수영장이나 만들자. 그들이 제가 남긴 흔적을 모욕하며 낄낄거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과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집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과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쳐들어와. 내가 누군 줄 알아? 대기업 상무 출신 오만호야. 남편이 샴페인 잔을 쾅 내려놓으며 핏대를 세웠지만 맨 앞에 선 집행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의 코앞에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오만호 씨. 귀하의 불법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그리고 재산 은닉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 및 전 재산 가압류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행관들은 훈련받은 요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시뻘건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수천만 원을 주고 산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수석, 심지어 내연녀가 방금 전까지 메고 있던 한정판 명품 가방과 손목의 시계에까지 가차없이 빨간 딱지가 달라붙었습니다. 아, 내 가방. 이거 내가 산 거야. 건드리지 마. 내연녀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끌어안았지만 여지없이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국세청장한테 전화 연결해.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들 다 모가지야.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물급 지인들의 번호를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매정한 신호음뿐이었습니다. 제 친구인 최 여사와 이 여사가 이미 남편의 인맥줄을 철저하게 끊어놓고 숨통을 조여둔 상태였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휴대전화에 연달아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래 은행 귀하의 계좌가 법원 명령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출금 정지 안내, 해외 계좌 거래 차단. 남편이 꽁꽁 숨겨두었다고 믿었던 스위스와 홍콩의 차명 계좌들까지 단 1원도 뺄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막혀버린 겁니다. 어떡해. 내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어떻게 알고. 남편은 다리가 풀리며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또 가. 바로 그때 어수선한 거실의 공기를 가르며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 쪽을 향했고 남편과 내연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늘어난 티셔츠에 몸빼 바지만 입고 텃밭을 매던 촌스러운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블랙 슈트를 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세팅한 채 당당하고 압도적인 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양옆에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이 저를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었죠. 당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남편이 바닥을 기듯 제 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게 다 내년이 꾸민 짓이지. 맨몸으로 쫓겨난 년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사고 국세청을 움직여. 내년이 감히 날 건드려.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고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나? 착각하지 마. 난 내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내 발로 나갔던 것뿐이니까. 당신이 그 잘난 입으로 위자료 한 푼 없다고 했지? 걱정 마. 이혼 위자료 말고 당신이 평생 뒤로 빼돌린 그 더러운 불법 자산들,
법대로 싹 다 압류 걸어버리고 합법적인 재산 분할만 챙겨갈 테니까. 무슨 헛소리야. 내 비자금 장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남편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바스락거리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은 다름 아닌 재원의 일지를 완벽하게 해독해 놓은 비자금 추적 내역서였습니다. 당신이 격 떨어진다고 짓밟았던 내 텃밭, 그리고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내 낡은 원예 일지, 배추벌레 약 500ml가 5억짜리 뇌물이었고 토마토 영양제 3번 창고가 해외 도피 자금 은닉처였어. 40년 동안 당신이 싼 똥 치우면서 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농사일지를 암호로 적어놨는지 이제야 눈알이 빠지도록 확인하셨네. 제 말에 남편은 흩어진 서류를 주워들고는 사색이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완벽한 해독본과 자금 흐름도가 이런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것을 본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무능한 식충이가 사실은 제 숨통을 노리던 가장 치밀한 사냥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벌벌 떨며 구석에 숨어있는 내연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메고 있는 명품 백, 입고 있는 옷, 타고 온 스포츠카까지 전부 내 남편의 불법 은닉 재산으로 산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압류표 붙이세요. 아줌마 나갈 땐 입고 있는 옷 빼고 다 벗어놓고 맨몸으로 나가야 할 거야. 내 연녀가 앙칼진 비명을 지르며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허공을 향해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40년을 묵묵히 견뎌온 제 텃밭에서 마침내 반격의 열매가 가장 달콤하고 붉게 익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을 기어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 추악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말순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단단히 노망이 났었나 봐. 우리 40년을 같이 산 부부잖아. 당신이 내 밥상 차려준 세월이 얼마인데.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이 서류, 당신이 모은 장부 다 조작이라고 말 좀 해줘. 나 이 나이에 감옥 가면 죽어. 제발, 응.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원이었습니다. 제 이름 말순아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하고 비굴한지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남편의 손을 구두굽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원하는 걸 다 줘.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남았는데. 전 재산은 국가에 환수될 거고 남은 건 빚더미랑 전과 기록뿐인데.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보고 돈 벌 줄 몰라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 그랬지? 근데 어쩌나. 당신이 잘나서 번 줄 알았던 그 돈, 내가 당신 옥바라지 안 하려고 뒷수습하고 입 다물어준 대가로 유지된 거였는데. 평생 내 인내심 파먹고 기생해온 진짜 기생충은 바로 당신이야.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제 피와 땀을 짜내어 지은 온실 속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던 남편은 이제 제가 직접 뽑아버린 잡초가 되어 시궁창에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이 집도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테니 오늘 밤은 이 난장판 속에서 당신 혼자 잘 잡아. 낡은 짐 가방 싸서 서울역이라도 가보든가. 촌스럽게 텃밭에 있는 팥뿌리 뽑아가는 건 용서해줄게.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저택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처절한 곡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했습니다. 저택 밖에는 친구인 최 여사와 이 여사가 최고급 세단을 대기시켜 놓고 저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올가매던 숨막히는 감옥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을 나서며 들이마셨던 그 상쾌한 밤 공기처럼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은 눈부시게 밝아왔습니다. 반면 남편 오만호의 삶은 그가 뱉었던 독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와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어졌고 제가 제출한 원예 일지와 해독본은 남편의 모든 변명을 박살내는 완벽한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부터 거미줄처럼 엮어놓았던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의 민낯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습니다. 은닉했던 재산은 모조리 국가에 환수되거나 추징금으로 납부되었고 그 잘난 저택 역시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남편이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곤 젊은 내연녀뿐이었겠지만 그 여자의 최후도 남편 못지않게 코미디였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고 제가 집을 떠나던 그날 밤 내연녀는 넋이 나간 남편을 밀쳐두고 집안에 남아있던 현금과 값나가는 폐물들을 싹 쓸어 담아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차명 계좌가 묶이면서 그 여자가 쓰고 다니던 남편 명의의 카드들도 전부 정지되었고 결국 작물 처분 혐의와 사기죄로 경찰에 덜미가 잡혀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저를 오해했다며 살려달라는 편지를 몇 통 보내왔지만 저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텃밭에 거름을 만드는 퇴비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의 최종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 방청석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오만하고 위세등등하던 대기업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죠. 재판부는 남편에게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남은 생을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던 남편이 방청석에 앉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탁한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입모양으로 여보 미안해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내 인생에 당신이라는 잡초가 다시 자라날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는 남편의 탈세를 신고한 대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제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분할받은 제 몫의 재산까지 합쳐 도심 외곽에 아주 넓고 아름다운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 텃밭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어들던 도피처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식물들이 햇빛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는 찬란한 온실이자 저만의 작은 왕국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최 여사와 이 여사 그리고 동네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초대해 직접 기른 쌈채소와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흙 묻은 손으로 갓 딴 토마토를 베어 물며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크게 웃곤 합니다. 가끔 정원에 물을 주다 보면 남편이 제게 이혼 서류를 던지며 식충이라고 조롱하던 그날의 서늘한 공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도권을 쥐게 만들어준 짜릿한 방아쇠로 기억될 뿐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자들의 끝은 결국 파멸뿐입니다. 40년 묵은 낡은 원예 일지가 남편의 숨통을 끊어놓는 완벽한 무기가 될 줄 세상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제 삶을 갉아먹던 해충을 제 손으로 완벽하게 박멸했고 마침내 제 인생의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결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오말순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저는 눈물나게 행복합니다. 저의 화려하고 통쾌한 수학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로 숨죽여 살고 계신가요? 당신의 땀과 헌신을 무능함으로 치부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절대 내어주지 마세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낡은 일기장도 주름진 손끝의 인내심도 때가 되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들이 당신을 짓밟으려 할 때 당당히 일어서세요. 진짜 빛나는 인생의 수확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 속이 뻥 뚫리는 오말순 여사의 완벽한 복수극 풀 영상은 시니어 채널 실버로드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